개장 전에 이제 증권사들의 투자 전략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군요. 오늘 대부분의 투자 전략은 코스피, 대외 호재의 상승 전망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실제 이 메이저들은 주식을 살 만한 게 많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던데요. 그들의 속내를 다시 들여다봅니다. 수급 전망입니다. 메이저 공략주고요. 하나대투증권 도곡역 지점에 하진태 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2주간 거래소 메이저들의 수급 현황, 그다음에 매매 종목 어떤 기업들을 사고 팔았는지 좀 한번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죠. 네. 일단 외국인들은 뭐 매도세를 연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단위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2주 단위로 집계를 했을 때 조 단위가 많이 나왔었는데 한 6,900억 정도 매도로 상당히 좀 줄어들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반면에 기관은 1조 원 정도를 매수를 했다. 근데 생각보다 연기금은 그렇게 많이 자금을 동원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군들로 봐야 되는가라는 부분인데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를 했던 부분은 당연히 적겠죠. 한쪽은 매도, 한쪽은 매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반면에 좀 엇갈린 종목군들이 많았다라는 좀 특징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투자 주체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매수에 대해서 한번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1위로 나오는 게 2주간의 LG전자가 나오는데요. LG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모비스, LG디스플레이, KTNG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이 엇갈린 매매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기아자동차와 NC소프트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를 했습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어제 상한가에 진입을 하는 기업을 토하기도 했었죠. 또 기관 매수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 매수 쪽에서도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NHN, 이마트, 현대차, KT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이 갈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아차하고 삼성전기 정도는 양매수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기관 매수세에 오랜만에 코덱스 레버리지가 등장을 했습니다. 코덱스 200 정도로만 매수를 하다가 이제 다시 레버리지를 2주 동안에 매수 2위로 올려놓으면서 좀 더 자신감이 생겼다. 1900포인트에 대한 하방의 압력에 대한 부분은 그리고 이제 반등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바닥을 좀 다진 부분이 아닌가에 대한 그런 포석이 아닌가 싶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레버리지에 대한 측면으로 보게 되면 시장이 안 좋아지면 언제든지 좀 바꿀 수 있는 정도의 규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외국인이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매도 종목을 외국인 매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삼성전자나 NHN, 이마트,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이 엇갈렸고요. KT도 역시 엇갈렸죠. 그리고 GS건설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도를 했습니다. 역시 매도 종목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기관도 매도 종목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매도를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엇갈린 게 굉장히 많고요. 그 외에는 GS, 삼성물산, 삼성 SDI, 현대건설에서 건설주도 꽤 눈에 좀 보이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외국인과 기관들 간에 엇갈린 행보를 보이면서 아직까지 시장의 중심축이 형성이 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주도주가 나오기에는 아직은 수급적으로 봤을 때 좀 이른 측면이 있지 않는가라는 부분인데 그중에 조금 특징적인 부분 롯데그룹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이 좀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요번에도 2주 동안에 소량입니다만은 기타 양매수 종목으로 롯데 하이마트가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한솔그룹에 대한 지분 그런 관계들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한솔제주도 양매수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낙폭도 상당히 많이 줄었다라는 측면 그리고 반등이 강한 그런 종목군 중에 이제 한전기술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양매도 종목 중에 특징적인 종목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한 3종목 정도를 봤는데요. 삼형무역과 S1 STX 페노션입니다. STX 그룹 자체가 좀 복잡한 얘기가 많습니다만 이 3개 종목 정도 삼형무역과 S1, STX 페노션 같은 경우는 최근 며칠 동안에 기관이 매수로 좀 전환을 해서 아직까지는 2주간은 양매도입니다만 조금 변화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거래소 쪽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자, 거래소 봤으니까 코스닥 안 볼 수 없겠죠. 코스닥의 수급 현황과 매매 종목도 함께 또 봐주시겠습니까?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최근 들어 좀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기관과 외국인이 양매도를 조금 엄청나게 많은 그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상승한 종목군 위주로 이틀 동안 양매도가 좀 나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목별로 그다지 이렇게 특징적인 것보다 양매도했던 종목군들이 좀 더 많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 매수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외국인 매수 쪽을 보게 되면 서울 반도체와 바이오랜드 정도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를 했고요. 반면에 이제 GS 홈쇼핑, 파트론, 게임빌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수, 기관 매도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기관 매수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SK 브로드밴드를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죠. 거기에 이제 서원인텍, 바이로메드, KG 모빌리언스는 외국인도 같이 매수를 했던 종목이 되겠고요. 그 외에 이지바이오, 바이오 종목 중에 굉장히 많이 조금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사람인 HR 정도도 자주 좀 눈에 띄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매도 쪽을 보겠습니다. 역시 외국인 매도 쪽에는 파란 게 굉장히 많죠. 동시 매도가 많다는 뜻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나 SM, 셀트리온 아직까지 2주 동안 많이 팔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이디스, 시젠, CTC 바이오. 자, 이 오스템 임플란트부터 해서 바이오 관련주들이 꽤 많이 눈에 띄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바이오 관련주들. 아무래도 셀트리온의 영향이 조금 많이 미친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좀 과하게 기대감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시장에 좀 형성이 되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도를 했던 부분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기관 매도 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 매도 쪽에는 게임빌과 GS홈쇼핑 파트로는 기관과 외국인이 엇갈렸고요. SM 역시 보이고 있고요. 시젠도 보이고 있죠. SM 같은 경우 역시나 기관들도 이 컨텐츠 관련주들도 일부 좀 매도를 연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기타 양매수와 양매도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기타 양매수 종목으로는 골프전, 마크로젠, 뷰웍스, 슈프리마, 윈스테크넷, 인트로바이오, 코이즈 뭐 굉장히 좀 많습니다만은 조금 간추려 봤습니다. 그리고 기타 양매도 종목의 메디포스트도 보이고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YG 엔터테인먼트 역시 컨텐츠 관련주들이 좀 들어가 있죠. 모두투어, BH까지 보이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코스닥에서도 일부는 이익 실현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메이저들이 주식을 판다고 꼭 주가가 내려가고 그들이 산다고 꼭 주가가 올라간다는 보장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 참고를 할 수는 있겠죠. 자, 일단 매수와 매도 종목들을 쭉 빠르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정리를 좀 더 해보자면은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메이저들의 매수 종목 중에 주목할 만한 종목들,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입니까? 예, 동시에 매수를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많이 오른 종목 말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그런 수급으로 보이는 종목군들로 한번 좀 압축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에 두 종목이 먼저 있는데요. 거래소의 두 종목인 롯데하이마트, 한전기술이 있고요. 코스닥에는 골프전, 뷰웍스, 윈스테크넷, 코이즈가 있는데 먼저 롯데하이마트의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고요. 롯데하이마트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 박스를 돌파한 측면이 있습니다. 돌파를 했다가 4월 초에 잠깐 한번 올라갔었죠. 그래도 다시 내려왔고 최근 들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갔는데요. 최근의 상황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매수가 나왔고 최근 일주일 정도는 기관이 합류를 했다. 그러면서 박스를 돌파했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파하면서 이틀 정도 조정을 거쳤는데 그 조정을 거칠 때 거래량이 상당히 적었다. 뭐 3일 전까지 비교를 해보면 3일 전에도 강보합이었죠. 결과적으로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조정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있는 상태에 수급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롯데그룹 중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롯데하이마트를 봤고요. 한전기술입니다. 올해 횡보했습니다. 상당히 오래 횡보해서 3월 달에 92,300원 고점을 형성한 다음에 계속해서 92,000원대 박스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래 녹색 선이 보이죠?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산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3, 4개월 정도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외국인들은 조금 들락날락하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매수에 합류를 하면서 한번 박스를 돌파할 그런 시도가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으로 거래소 종목으로 롯데하이마트와 한전기술 두 종목을 봤고요. 코스닥 종목의 네 종목 정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프전입니다. 골프전 같은 경우 골프전, 뷰웍스, 윈스테크넷, 코이즈 이렇게 네 종목 정도가 눈에 띕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네 종목 정도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골프전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최근 들어서 조정이 조금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들과 기관은 들락날락하는데
투신은 꾸준히 매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과 투신권 중심으로 매수를 하면서 최근 들어서 박스권 상단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한 3% 정도 상승을 하면서 정고점이죠. 4월 24일에 69,400원의 정고점을 돌파를 시도를 하는 모습이 오늘부터 나타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돌파했다가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 종목 뷰웍스입니다.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요. 자, 이렇게 박스권, 최근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고 나서 이틀 정도 횡보를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래량을 줄였는데 제가 연구했던 그런 이 패턴의 이런 일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정도부터는 상승 모멘텀이 힘에 조금 더 강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라는 부분은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윈스테크넷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도 보시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안 쪽에 굉장히 많이 이 시설이 좀 이게 많이 들어간 부분들이 있죠. 보안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 이틀 동안 기관 외국인이 소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곧바로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최근에 박스인 22,400원을 어제 종가로 돌파를 했다. 그래서 추가적인 강세가 조금 진행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는 코이즈라는 종목입니다. 자, 코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것 역시 매매를 형태를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 한 7, 8일 정도 외국인과 기관, 특히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바짝 매수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약간 매도를 했습니다만은 그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고요. 다만 이 박스에 대한 고점, 지난번 고점이죠. 14,500원 정도 되는데 1월 달에 고점에서의 지금 저항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저항이 곧바로 올라온 상태에서 그 근처에서 저항이기 때문에 대략 14,500원 정도가 종가 정도로 돌파가 된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의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아주 강력하게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메이저의 수급 동향을 정리해봤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도곡역 지점의 하진태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